오늘 이규택 선배님 말씀 정말 가슴에 있는 말씀을 그래 해주셔서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규택 선배님이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태극기 집회 와서 단상에서 연설하고 뭐 이런다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가지고 딱 벌금 200만원, 출마 못하는 만큼 딱 벌금 200만원 때렸어요. 그래서 당의 원로로서 국회에 들어가셔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귀감으로 정치의 길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물론 뭐 밖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눈으로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1심, 2심에서 2년간 끌던 1심, 2심에 무죄된 거를 대법원에서 2심이 무죄되면 대법원은 이것이 어떤 법리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파기환송해가지고 200만원 딱해서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출마를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출마도 못하는 분이 열심히 하시고 말죠. 그러니까 박수, 진짜 박수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신장암은 조기 발견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장암을 제가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해드린 사람이에요. 우리 이기대표에서 지금은 약주를 전혀 못 하시는데, 이거 중국술 빼갈, 중국술을 이제 좋아하시는데, 유튜브에서도 괜찮아요. 아무튼, 쪼매난 중국집에서, 별로 비싼 집 아닙니다. 우리 여의도에, 이기택 대표님, 조그만 지하에 있는 중국집에서 빼가를 드시는데, 그날따라 오늘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불쌍하다. 오늘도 이제, 눈물을 보이시지만은, 그날도 뭐 그렇게 감정이 북받치고, 뭐 이래가지고, 한 병 드실 것을 2병을 드셨어요. 그러고 나머지 한 병을 더 드셔야 된다, 이거 한 병을 또 더 드셨다고. 그래서 저랑,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소변에서 이제, 피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급해가지고 병원 가셨더니, 그래가 암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해가지고, 빨리 암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체력이 거의 반 정도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이제 후배로서, 이렇게 힘든데도 행진도 하시고, 행진하시다가 좀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좀 힘드니까 저쪽에 먼저 가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 제대로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항상, 어디 아프셔서 못 나오시던 어디 일정이 있으시면 항상 전화 주셔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못 나와서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정치에 들어올 때 저를 이제 친박연대에 공천을 주신 분이잖아요. 제가 단식 열흘째 되는 날, 제가 14일 단식했거든요. 저하고 단식했던 분이 처음에 35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4일 동안 단식하는데 10일 되는 날 홍사덕 선배님이 이규택 선배님한테 10일 지나면은 다음에 후유증이 있다. 그러니까 또 저는 또 무식하게 원칙대로 하잖아요. 물만 붓고 누가 또 보리차도 붓지 마라 하더라고. 바깥에서 보면은 그게 보리차인지 다른지 알 수 있냐. 생수만 무라 해가 또 생수만 먹었는데, 열흘 되신 날 홍사덕 선배님이 이규택 선배님을 보내서 단식 그만해라. 안 그러면 당신은 후유증이 있으니까 그만해라 이랬는데, 제가 4일을 더 했어요. 14일 동안 했는데, 단식은 함부로 하실 게 안 됩니다. 제가 14일 했는데, 거의, 기가 한 반 정도,
힘이 한 반, 그때 12kg 빠졌거든요. 힘이 한 반 정도 뚝 떨어졌어요. 그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기덕 대표님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창 대표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오늘 말씀은 37명을 빼간 거 한나라당 당시인데 그때 빼간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적 쇄신하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 지금 사람들 들어가봐야 이 좌파 독재 정권 아주 악질적이고 아주 교묘한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투쟁하지 못한다. 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30년 전에, 20년 전에 다 지지잖아요. 자유한국당 다 관료 출신에다가, 교수 출신에다가, 기업하던 사람에다가, 또 뭐 법관 출신, 검사 출신들, 그거 다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선거법 다 조사할 거고, 웬만한 강단 없으면은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최소 80%의 바깥에 젊은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공화당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자유한국당 저랑 같이, 저도 12년째 지금 국회의원 하잖아요. 저랑 같이 국회의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제가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한계를 안 거예요. 왜? 2년 반 동안 문재인 씨가 저렇게 좌파 독재, 이제 독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 천막까지 간섭할 정도의 쪼잔한 아주 악질적인 독재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하고 전혀 다른 정권, 전혀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를 하고 있는데, 웬만한 깨끗한 사람, 웬만한 강단 없는 사람,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서 내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바로 감옥 가더라도 목소리를 내고 투쟁하겠다 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나 똑같다는 거예요. 한쪽은 좌파끼리 자기들끼리 등에다가 배신하는 배신 세력, 한쪽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꼬투리라도 잡으면은 사람 납작 엎드려가지고 지역구에나 다니고 골프나 치고 해외나 다니고 더불어민주당 소위 말하는 좌파들 맞장구나 쳐주고, 그게 한계라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의 한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지금의 사람을 그대로 지금 또 60명 패스 들어갈 때 국회에서 투쟁다운 투쟁도 못하고 그냥 들어눕다가 60명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황교안 같으면은 그렇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황교안 씨하고 저하고 한 살도 차이 안 나요. 제가 1월생이니까, 58년생이고, 저 59년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황교안 같으면 선언을 해야 돼요. 자, 이 탄핵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나도 국민들 역사협회에 내가 심판받겠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서 저 좌파 독재 정권의 독재 행포를 막아야 되고 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대통령 선거 과정 되면은 탄핵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저를 심판할 거 아니냐. 지금 내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상황에서는 아무튼 탄핵의 책임자들은 책임을 묻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좌파 독재 정권의 행포로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투쟁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인적 쇄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80%는 현재 국회의원들을 바꾸겠다. 이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 선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총선을 치러봐야 그 사람들이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투쟁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은, 우파 보수 국민들은 공천에 있는 사람 정당을 믿고 또 그 사람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쟁하고 싸우라고 찍어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 딱딱 치고 자꾸 지역구 관리나 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해외 나가고, 아이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라든 말든 내가 현직 국회의원인데 뭐 나만 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아니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만약 이번 선거 9개월도 안 남았어요. 이번 선거에서 그러한 정치인들이 다시 보수 정치인의 이름으로 국회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절망입니다. 이제는 좌파 독재자 정권하고 싸울 정당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공화당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중요하다는 것이, 자,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김무성이나 홍준표나 이런 내치지도 못해요. 어정쩡해가지고 유승민 빼놓고 바른미래당 사람들, 바른당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새만 늘리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후대가 멀쩡한데 안에 쳐다보면은 국민은 그 겉의 모습만 보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우파 보수 정당에 그 지지하던 그 생각만 하고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제 합병 나가지고 전부 합병 나가 병원 가야 된다니까. 정말로 뽑아놨는데 2년 반 동안 보는데 이것보다 더하다. 앞으로 이 보세요. 2년 반 동안은 그나마 앞으로 공천 남아있으니까 흉내라도 내요. 흉내라도 낸다. 국민들한테 싸우는 흉내라도 내는데, 만약에 내년 총선에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화병 약 사들고 있어요. 우리가 뽑아줬는데 자들이 도대체 뭐하노. 나라가 정체성이 무너지고 세제가 바뀌고 역사가 뒤집어지고 경제가 다 망하는데 싸워가지고 싸우라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제는 국회의원선까지 4년 남았으니까 국민들이 화나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대선도 끝나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중요한 거예요. 저들이 못하는 모습, 좀 더 깨끗하고 젊고 투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의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보수 정당을 개혁하지 않으면은 보수 정당은 선거 때만 보수를 얘기하고 선거 끝나고 3년 동안은 잘 놀다가 또 선거 6개월 남아놓고 또 보수팔이 하는 그러한 정당의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앉으세요. 인적 쇄신을 통해서 보수 정당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을 바꾸면서 우파 정당이 보수 정당이 늙은 정당이고 부정부패 정당이고 용기 없는 정당이고 비겁하고 자기들의 웰빙 정당이라는 모습을 우리 공화당이 완전히 바꿔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수 정당의 개혁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좌우파 정당의 개혁을 가자. 그 다음 가야 될 것이 바로 국회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으로 40% 50%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특혜, 잘못된 행태, 국회에 대한 지금까지 잘못 내려왔는 48년 정국회 이후에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히 혁신하고 버리면서 국회 개혁을 하고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국회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이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개혁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확실하게 확립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종북, 친북, 종북, 주사파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이 완전한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로 바꿈으로 해서 정치개혁까지 간다. 이것이 정당개혁, 그 다음에 국회개혁, 정치개혁까지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5만 불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정치 지도자부터 개혁을 바꿔서 5만 불에 맞는 정치를 도입을 해야지 경제도 5만 불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정책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하나의 날개짓이, 처음에는 우리가 대한애국당을 만들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로니에 공원에 몇백 명 모여가지고 하던 모임이 지금 이제 국민들로부터 너밖에 기대할 게 없다. 용기 있고 투쟁하는, 또 바른 말하는 정당이 필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잘못된
이 탄핵을 바로 다 잡아라 하는 의로운 국민들이 모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전부 다 자기 돈 쓰고 자생하고 자기들이 새벽에 일나가지고 밥 먹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현수막 만들고 자기들이 깃발 만들고 피켓 만들고 이렇게 자생 자립했어요. 우리의 목표가 국회의원 몇 석을 더 얻는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정말 대한민국다운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세계 13위 국가에 맞게 품격에 맞게 정치도 세계 13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치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라 그 길에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자들이 개혁에 거부를 하고 지금에 안주하고 불안해하고 혁신을 불안해하고 인적 쇄신을 불안해하고 개혁을 불안해하는 보수라는 자들이 떨쳐 일어나고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음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과감하게 쳐내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을 설득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은 갈라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 얘기 듣다가 그 사람들 수용하다 보면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 공화당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걸음이 흐르면은 우리가 지금 호감도가 5%더라고요. 호감도 5%는 지지율 5%로 바로 넘어간다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들어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들어오고 광역단체장 정직 장관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젊은 30, 40대 인물들은 전면으로 다 내세워가 보면은 국민들이 신뢰가 돌아서고 저는 자신 있는 게 내년 2월 말 되면은 대덕 플러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우리가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우리 공화당이 뛰어넘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보수 우파의 총체적인 개혁으로 들어가는 거고 쇄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하고의 정치가 완전히 다른 정치를 우리는 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을 선거 때만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렇게 매일 팟캐스트를 하면서도 소통하고 국민들의 아픈 것을 얘기하고 정권의 부도덕함을 얘기하고 정권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서민정당, 중산층을 대변해주고 자영업자를 대변하고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약자들을 대변하는 말로 좌파들의 입노름이 아니라 실천으로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은 우파 보수 정당은 가진 자의 정당이었고 그 다음에 재벌의 정당이었고 무슨 경제 잘 사는 사람의 정당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정당을 과감하게 떼치고 우리는 보수 우파 정당이지만은 서민정당, 중산층 정당, 자영업자를 위한 정당, 택시 기사분들을 위한 정당, 그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부터 우파 정당의 개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개혁의 선봉자다. 이번에 이참에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진 김에 또 70년 역사에서 헌법이 중단되고 죄 없는 대통령이 불법 탄핵된 이 마당에 우리가 얻을 거는 뭡니까? 아프다고 울고 싶다 분하다 그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불법 탄핵에서 우파가 얻어야 될 지혜는 뭐냐? 이 기회에 보수 우파의 대대적인 인적 척선을 개혁을 하고 쇄신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고 우리 공화당이 지향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